미니멀리즘입니다. 고물가의 이 실용적 소비가 대세가 되면서 SNS 계정과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사용 빈도를 줄이면서 온라인 다이어트를 하는 온라인 미니멀리즘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SNS 팔로워 2,000명을 보유한 한 직장인 A씨는요, 맛집 소개 게시물 1,000여 건을 한꺼번에 삭제를 했다고 합니다. 음식과 맛집 사진을 올리는데 한 달에 비용이 100만 원 정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생활이 점점 쪼들리게 되면서 이 SNS가 어쩌면 값비싼 취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예 SNS 활동을 접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또 6년 넘게 여행 관련 컨텐츠를 올려온 사용자 B씨는요. 여행 경비가 이전보다 1.5배는 더 드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코로나19가 풀린 뒤에 이 해외여행을 2번 정도 다녀왔는데 통장이 텅 비어가는 것을 보면서 현실 자각 타임, 이른바 현타가 왔다라고 합니다. 작년 말 이 B씨는 휴대전화에서 SNS 앱을 모두 지웠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사실 SNS가 탈출구 역할을 해줬었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 이런 온라인 미니멀리즘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전문가들은요, 이 경제난으로 소비 패턴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이 SNS 탈출 현상을 꼽습니다. SNS에 게시물을 올리려면 그 보여주는 게시물을 만드는데 결국에는 비용이 필요하게 되죠. 하지만 경제난으로 이 의식주처럼 꼭 필요한 부분의 소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심리적 만족을 위한 이런 소비는 뒷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한 전문가는 이것과 관련해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욜로가 대유행이었지만 지금은 각자 도생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면 누구도 내 생계를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라고 짚었는데요. 또 다른 이유로는 경제난으로 이 상대적 박탈감이 심해지면서 SNS 활동을 자연스럽게 포기하는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 전문가에 따르면 SNS는 포장되고 또 재가공된 삶을 보여주는 것만큼 자본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불균형한 공간이다라는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면 어느 순간 내가 더 이상 이런 게시물을 올리는데 한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온다는 건데요. 그 와중에 SNS에서는 이런 게시물을 계속해서 올릴 수 있는 진짜 부자들도 있어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이 피로감에 지쳐서 결국에는 SNS 활동을 접게 된다는 겁니다. 고물가로 인해서 소비 습관 또 생활 모습 이런 것들이 변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군요. 술값 인상입니다. 우리 퇴근 후에 맥주 한잔 할까? 이런 말 들으면 괜히 피로도 풀리는 것 같고 힘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제 이런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소주와 맥주 가격이 작년에 오른 데 이어서 올해 또 인상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주세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오른 데다가 원재료, 부자재, 인건비, 물류비 등의 압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주류업계에 따르면요, 오는 4월부터 맥주에 붙는 세금이죠. 주세가 지난해보다 리터당 30원 5전 올라서 885원 7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요, 지난해 리터당 20원 8전 오른 것에 견주어서 인상폭이 훨씬 커지는 셈인데요. 주세 인상은 당연히 주류업체의 출고가 인상과 맞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뜩이나 원부자재 가격 물론이고요. 재료비, 물류비, 인건비, 전기료 다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4월 주세 인상이 맥주의 출고가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이재용 아나운서는 잘 알 것 같은데 직장인들에게는 그 퇴근 후에 딱 마시는 한 잔 그럼요. 큰 위로가 되잖아요. 그런데 또 오른다고 합니다. 맥주뿐만 아니라 소주가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요? 네, 소주는 주세가 인상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원가 부담이 결국에는 출고가 인상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소주는 원료가 주정입니다. 주정이라고 불리는 에탄올에 물과 감미료를 섞어서 제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주정 가격이 올랐습니다. 10개 주정 회사가 공급하는 이 주정을 국내에서 독점 유통하는 대한주정 판매가 작년에요, 10년 만에 주정값을 7.8% 올렸습니다. 소주 병 가격도 올랐는데요. 제병업체의 소주병 공급 가격이 병당 180원에서 220원으로 2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 소주 가격도 상반기 중에 인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맥주와 소주의 출고가가 오르면 이 마트와 식당에서 판매되는 최종 소비자가 판매가도 결국에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주류 출고가가 50원 인상된 경우에는요, 마트에서는 100원에서
100원에서 150원 정도 가격이 올랐고요. 식당에서는 소주 한 병당 1,000원 정도 가격이 올랐는데요. 이제 식당에서 소주 한 병 시킬 때 6,000원의 가격표가 붙은 것을 보게 될 날도 머지 않은 것 같아서 서민들의 마음이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간단하게 한잔 할까? 이 얘기도 쉽게 나오지 못하겠는데요. 네. 이제 복잡하게 한잔 해야 되겠는데. 자, 네, 지난 8일이죠. 작성자 A 씨가 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 사회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A 씨 같은 경우는 이 자신을 3명의 딸을 둔 40대 남성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지난해 2월 집 나간 아내가 외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지난해 11월 남편은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혼 소송 도중 아내가 사망했다는 건데 특히나 그것도 상간남의 아이를 출산하다가 내사에 빠져서 사망했다는 소식입니다. 아내의 사망 소식도 갑작스러운데 상간남의 아이를 출산하다가 아내가 사망했다. 아니, 너무 황당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남편 마음이 이 어떻겠어요? 상간남 도망갔나 그러면?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 A 씨는 사실 이 내 아내가 남의 아이를 낳다가 사망했다는 게 끝까지 상처이고 이 비참함을 그렇죠. 토로했습니다. 네. 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이와의 유전자 검사를 해봤는데 역시나 친자가 아닌 결과도 아유. 확인을 했습니다. 이 속상하지만 그렇게 이제 사건이 일단락되는 줄 알았는데 한 달 뒤에 갑자기 경찰에 전화를 받게 된 겁니다. 네. 이거 아이가 태어난 지 한 달이 됐는데 아이 아빠가 아이를 데려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산부인과에 신고를 받고 경찰이 수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닌가요? 불륜남의 아이인데 네. 남편에게 아이를 데려가라라고 전화가 왔고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설명을 했을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A 씨도 산부인과에게 그 산부인과한테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까지 보여줬다고 하는데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산부인과에서는 이 민법상 이 혼인 중 낳은 아이는 당신의 자식이니 아이를 데려가야 한다는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아내가 출산한 시기는 이 이혼 일주일 전이었기 때문에 이 법적으로 혼인 상태였던 건 맞다고 하고요. 결국 이 남편은 산부인과의 신고로 경찰 수사까지 아동 유기 혐의로 경찰 수사까지 받게 된 겁니다. 아니 아이하고 유전자 검사도 확실하게 불일치라고 나왔는데 왜 이 불륜남의 아이를 그 A 씨가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일이 이제 가끔 발생해. 왜냐하면은 이혼 소송 중에 별거도 하고 네. 또 소송이 한두 달에 끝내는 게 2년, 3년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그 이제 기간 동안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 이렇게 임신 출산하는 경우도 이제 가끔 발생하는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아이는 누구 아이로 인정이 되느냐? 지금 현재 남편의 아이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법에 이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는 두 부부의 자녀로 추정한다는 제도가 있어요. 그 아이가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아이를 할지라도 일단은 그 남편의 아이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이 남편은 자녀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 책임도 있고 양육비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 결정되기 딱 일주일 전이잖아. 그러니까 네. 법적으로 따져보면 혼인 관계잖아. 그러니까 남편이 법적인 아버지가 된다 이거잖아요. 네, 그것도 궁금해요. 왜 남편에게 다른 죄목도 아니고 아동 유기죄가 적용이 됐을까요? 우리 법에서는 아이한테 직접적인 이렇게 폭력을 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아이를 방임하거나 유기하는 것도 아동 학대로 보고 있습니다. 출생 신고를 하지 않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방임이나 유기로 평가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요. 보통 부모는 아이가 태어나면 한 달 안에 출생 신고를 하게 돼 있고 그냥 실수로 이 기간을 넘겼다고 하면 과태료 5만 원 부과 정도에 그치고 말아요. 그렇지만 뭔가 고의적으로 오랫동안 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의무 교육도 받지 못하고 그렇죠. 제도권 안에서 보호를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이 정도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하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실제로 2021년도에 아이가 14살, 15살 될 때까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부모가 있어요. 이게 지금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판단이 돼가지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아, 그래서 남편인 A 씨가 경찰 조사를 받은 거네요. 네. 아니, 그러면
A 씨 입장은 어때요? 그러니까 출생 신고를 아예 해주겠다 뭐 이런 뜻인가요? 아니면 못하겠다? 못하겠다 이거 아닌가요? A 씨는 이 불륜남의 아이를 자신의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올리지 않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A 씨 같은 경우는 이 생판 모르는 아이면 자신이 올리겠는데 이 상간남의 아이를 어떻게 네. 올리느냐라면서 신경을 토로했습니다. 이 또한 숨진 아내에게 부모나 형제가 없기 때문에 현재 법적인 아버지로 추정되는 A 씨에게만 큰 부담이 부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A 씨는 어이가 없고 또 상간남은 정말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건가 하면서 이 어려운 심경을 토로했습니다.